네, 타임머신 타고 좀 떠나보겠습니다. 5월 첫 번째로 만나 뵙는 거니까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맞죠? 예. 네. 5월은 가정의 달. 그쵸. 가정의 달일 수밖에 없죠.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뭐 이렇게 그러네요. 진짜 다 모여 있잖아요. 5월은 뭔가 저는 항상 5월달이 뭔가 좀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5월이 실제로도 이제 초여름을 앞두고 있고 늦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따뜻하잖아요. 이제 날도 더워질 따뜻하고. 지경 그렇죠. 네, 자 그래서 5월에 관련된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가 보겠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아서 이 가정의 달이라고 칭해지는 5월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5월 5일, 5월 8일, 뭐 부부의 날이 21일이었던 네, 거예요. 5월 20일. 네네. 또 그런 날도 있고요. 이 가정의 달의 유래는요. 5월 15일이 사실 스승의 날이잖아요. 예, 예.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만 세계 가정의 날이라고 하네요. 네. 93년에 유엔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94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15일은 무조건 스승의 날. 그죠?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러다 어버이 은혜로 넘어간다. 그죠? 고마워라. 그 희한해. 이 음은 참 어버이 노래 부르다가도 스승의 노래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 참 평생을 부르지만 아무튼 헷갈리지 않게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은요. 그거죠. 방정환 나라 선생님. 새들아 오. 푸른 벌판을 달려라 내물아. 오, 높이 날아라. 아유, 노래가 막 가네. 중간에. 네. 3.1 운동 이후에 이 소파 방정환 방정환 선생님. 선생님께서 오. 이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인권의식을 기르기 위해,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인권도 지켜줘야죠, 당연히. 네, 그런 의식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동경에서 색동회가 조직됐고, 이후 23년 5월 1일 시작했다고 하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은 진짜 요즘에 그런 사건도 많잖아요. 아동학대 이런 거. 예, 예, 그렇죠. 예. 진짜 이런 사건 너무너무 끔찍해서 사실 5월 5일만이 아니라 그냥 1년 365일. 그렇죠? 어린이의 인권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5월 8일 어버이날 보겠습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로 출발했다고 하네요. 예, 맞아요. 어머니 날.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출발해서 73년에 어버이날로 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표적인 꽃 카네이션을 전달하고요. 근데 이 카네이션이 영국과 그리스에서 사순절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부모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풍습에서 뭐 유래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미국 어머니날의 창시자 또 안나 자비스를 추모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나눠주는 행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어머니날로 출발했다는 게 예, 아버지들이 좀 전 그게 서운해했을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날 왜 없지? 근데 그런 생각 어릴 때 했어요. 아버지로서 네. 아니 어릴 때. 어릴 때도 왜 아버지 날에 없을까?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서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날만 있을 때는. 그래서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5월 15일 스승의 날도 한번 보겠습니다. 1963년 청소년 적십자단체 충청남도 강경여고 지부에서 처음 실시됐다고 하고요. 63년 5월 26일 은사의 날로 지정해서 행사를 개최했고 65년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된 겁니다. 아셨어요?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일인 거? 그건 몰랐네요. 네.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국민의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세종대왕께서 한글까지 또. 그렇죠.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이렇게 꼽아드리는 행사 요즘도 하나요? 저도 모르겠네요. 예전엔 다 꼽아드렸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잘못 주면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거의 일절 맞아요. 뭐 꽃도 안 받는 추세로는 알고
추세가 아니라 그렇게 됐죠. 음료수도 안 마른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래서- 각박한 거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요. 양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한두 개 받다 보면 또 너무나 큰 걸 가지고 부담스럽잖아요. 또 그걸 아예 차단하는 뭐 그런 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각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꽃 이렇게 꽃 꼽아드리고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 엄청나게 기뻐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꽃도 있지만 이거 종이꽃으로 만들기 하지 않았어요? 안 하셨나요? 안 한 것 같아요. 각종이. 저기 팀장님은 하셨죠? 네. 근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탁에 스승의 날 선물을 그냥 이렇게 잔뜩 쌌던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기억이 나. 엄마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갖다 주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네. 애들끼리 준비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따뜻하기도 하지만 뭔가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은 안 하는 거겠죠. 알게 모르게 거기 음. 이제 봉투도 좀 들어있지 않을까.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자, 전 세계 어린이날. 그래서 유엔이 11월 2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날도 있어요. 우리는 5월 5일이잖아요. 유엔은 11월 20일로 지정을 해서 전 세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최초의 어린이날 탄생 국가라고 하는데 4월 23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터키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른 나라도 좀 볼까요?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진짜 약간 여자 특이한데, 어린이날 날하고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과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틀려요. 날. 오. 그래서 3월 3일은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 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히나 마츠리,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코도모 노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좀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네. 태국은 1월 둘째 주 토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태국은 1955년에 제정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대요, 원래는. 근데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우기하고 겹쳐서 변경됐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1월 둘째 주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가 되면은 진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거의 어린이가 왕이다?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놀이공원, 동물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무료 이용이고요. 어린이가 왕처럼 대접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하루만 왕이면 뭐예요. 1년 내내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오, 정말요? 이거 저도 조사해 주신 걸 받았는데 8월 1일이라고 하는데 3년에 한 번이라고 하네요. 화려한 축제 의상을 입고 아름답게 꾸며진 거리를 행진한다고 하고요.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어린이를 위한 날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인격으로 1년 내내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인식이래요. 저는 근데 약간 이 인식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그렇죠? 딱히 하루를 정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서 따로 제정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도 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또 5월 5일 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정해서 그날 하루만큼 진짜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이런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버이날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는 아이가 좀 다 커서 그렇죠. 어린이날 잘 안 챙기시죠? 그렇죠. 이제는 어버이날을 좀 더 위주로 챙기시나요? 지금은 어버이날을 한번 볼게요. 미국, 캐나다는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어머니날, 그리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날로 지정을 해서 어머니날에 좀 더 큰 의미를 둔대요. 아버지로서 또 약간 서운하신가요? 그러네. 일본도 나눠져 있군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어머니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도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나눠져 있군요. 중국은 맹자가 태어난 음력 4월 2일이 어머니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 다 나눠져 있네요. 네. 영국은 부활절 주일의 3주 전인 사순절 일요일에 어머니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 다 틀리네. 진짜.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또 뭐 하이티 이런 걸 즐긴다고 하고요. 프랑스도 나눠져 있군요.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어머니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 보통 카드나 선물, 가족여행, 뭐 초콜릿 선물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다 나눠져 있네요.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전부 다 아버지의 날인데. 그러네요. 공통적으로 5월 둘째 주 일요일이나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이렇게 많네요. 보통. 그렇군요. 우리는 어버이날인데. 그러니까 네. 하나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따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라별로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자, 결론을 한번 내주시죠. 결론은 네. 5월 맞아서 우리가 가정의 날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예, 5월은 이제 뭐 다양한 가족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어린이를 네.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모든 아이들의 행복, 사랑 그리고 배려와 이해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기를 기원하는 축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버이날을 또 단순히 선물을 드려야 하는 부담을 가지는 날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5월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제 챙겨야 될 날이 워낙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많이 좀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그러니까 돈이 되는데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네 그래도 돈이 좀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마음이라도 그래도 뭐니 네 네. 타임머신 타고 가족의 달에 대해 오늘은 알아봤습니다.